마지막 숨바꼭질. 글 백승자, 그림 신동옥. 이쪽이야 이쪽. 빨리. 아버지의 잠꼬대가 오늘따라 유난스러웠다. 전에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짓까지 섞어 잠꼬대를 하시는 바람에 어머니와 경민이가 깜빡 속은 적이 있었다. 목이 마르다고 손사래짓까지 하시기에 마실 물을 가지고 와 보니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오늘 꿈속에서도 불을 끄시나? 경민이는 아버지가 깨지 않게 어깨를 슬며시 밀어 숨을 편안히 쉬도록 했다. 끙. 지난달에 소방호수에 부딪힌 왼쪽 어깨가 아직도 아픈지 돌아눕는 아버지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후휴. 이번에는 경민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 맞은 일요일인데 아침 밥상을 물리고 잠깐만 쉬겠다던 아버지가 한나절이 다 지나도록 잠에 취하신 탓이다. 잠든 아버지 곁에 엎드려 동화책을 읽고 있지만 경민이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다. 경민아, 엄마랑 둘이 바람 쐬러 나갈까? 어머니는 경민이 마음을 언제나 꿰뚫고 계시니까 지금 경민이가 원하는 것도 훤히 아실 터였다. 아니, 이번에는 경민이가 먼저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는지도 모르겠다. 늘 고단하신 아버지의 낮잠을 위해 자리를 피해주자는 게 어머니의 마음일 테니까 말이다. 어머니와 경민이는 살그머니 집을 나섰다. 쉬는 날이면 놀아주지도 않고 낮잠만 주무시는 아버지가 야속하고 밉니? 아니에요. 전 아무래도 괜찮다니까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아무래도 경민이의 대답에는 뾰로통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아들이 손을 끌어 길가의 벤치에 앉힌 어머니는 경민이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너는 잘 몰랐을 테지만 아버지는 어제 2차례나 화재 현장에 출동하셨다가 새벽녘에나 집에 들어오셨단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집에 와서도 영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며 여간에서는 말을 안 하시는 화재 현장의 이야기를 하시더구나. 예고도 없이 닥치는 일, 사납게 일렁이는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해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지 너도 알잖아. 특히 어제는 재래시장의 낡은 건물에서 불이 났대.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 시장 골목은 이미 구경하는 사람들로 메워져 있었단다. 문틈으로 나오는 검은 연기와 매캐한 냄새, 사람들의 비명. 소방관 3명이 들기에도 벅찰 정도로 소방호스는 쉴 새 없이 강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내 아버지를 비롯한 2팀의 구조대가 그 속을 파고들었단다. 무엇보다 먼저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소방관들은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말 없는 약속을 확인하고 힘을 내곤 한다지. 그래서 한순간에 온몸을 집어삼킬 듯한 불길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연기에 질식한 사람을 얻고 나올 때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만큼 다급하단다. 어제도 내 아버지는 건물에 갇혀 울부짖는 2 사람을 업어내 왔단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또 한 번 들어가려는 순간 시뻘건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건물의 입구를 막아버린 거야. 위험해. 더는 도저히 안 되겠어. 소방관들은 구조를 중단하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듯한 열기 속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대. 먼저 나가. 내가 한 번만 더. 그때 말릴 새도 없이 깨진 창문 사이로 뛰어들어간 한 사람의 구조대원이 있었단다. 너도 생각해 보렴. 소방관에게도 지켜야 할 소중한 목숨이 있고 우리처럼 애타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거 아니겠니? 아, 어쩌면 그렇게 짧고도 기막힌 순간이 또 있을까? 내 아버지가 빠져나오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불길에 무너지는 커다란 기둥이 그 구조대원이 몸을 휩싸안고 바닥으로 꺼져버렸단다.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한 용감한 소방관 아저씨의 최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는 정말 뜨거운 눈물을 쏟으셨단다. 만약에 빠져나오는 차례가 나와 바뀌었더라면 그는 살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야. 그 말 끝에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마치 내 아버지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반갑고 고맙더라니까. 어머니의 이야기에 경민이 마음이 한결 풀렸다. 덕분에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도 햇살처럼 가벼웠다.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장보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언제 잠꼬대까지 하며 낮잠을 잤느냐는 듯 환한 웃음으로 경민이를 맞으셨다. 허허, 미안하다. 아빠가 우리 아들과의 약속도 못 지킬 만큼 골아떨어졌었구나. 그 사이 아버지는 내려앉은 경민이의 책상 서랍도 말짱하게 고쳐놓으시고 이제 막 현관문이 헐렁해진 손잡이를 고치시는 중이었다. 아버지, 일은 그만하시고 이리 와서 앉으세요. 빨리요. 경민이는 어머니와 찡긋 눈맞춤을 하고는 거실에 멋진 생일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옳지, 요 녀석이 엄마를 졸라서 맛있는 케이크까지 사왔구나. 아버지는 여느 때보다도 기분 좋은 표정이셨다. 세 식구가 단출하게 둘러앉아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큰 초 4개와 작은 초 2개에서 무지갯빛 환한 불이 살아났다. 고개를 갸웃하신 건 역시 아버지였다. 이게 누구 나이만큼 촛불을 켠 거냐? 경민이는 대답 대신 예쁘게 포장해온 선물을 아버지께 내밀었다. 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그리고 위험 속에서 살아나 주셔서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어쩐지 쑥스러워서 마지막에 혀를 날름 내밀기는 했지만 늘 개구쟁이 노릇만 하던 경민이로서는 제법 의젓한 인사말이었다. 눈이 휘둥그레진 아버지께 어머니가 다가앉으며 말했다. 경민이에게 당신이 어제 화재 현장에서 고생하신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글쎄 우리 아버지가 다시 태어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렇게 야단이랍니다. 경민이는 아버지의 잔과 자기의 콜라잔을 부딪히며 힘차게 브라보를 외쳤다. 우리 아들 고맙고 기특하구나. 네 아빠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화재 현장에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았던가. 화재 진압을 마치고 나서 동료들끼리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오늘도 다시 태어났다였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족이 있기에 남들이 다 위험하다지만 그만큼 큰 자부심을 얻는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경민이에게 자기가 처음으로 소방관이 되고자 결심한 어린 시절의 사건 하나를 들려주었다. 아, 그러니까 이 아빠가 꼭 너만한 나이대의 일이구나. 그해 여름 아마 장마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을 거야. 그날은 부모님이 먼 친척 집에 가셔서 2살 아래의 동생과 나 둘이만 하룻밤을 지내야 했단다. 어머니가 해놓으신 저녁밥을 일찌감치 먹고 난 우리는 뭔가 재밌는 일을 찾기 시작했지. 숨바꼭질? 예나 지금이나 그보다 더 재밌는 놀이가 있을까? 그날따라 정전이 되어 우린 마루에 촛불 하나를 켠 상태였어. 우리는 서로 술래를 해가며 이불장이고 장이고 다 해집고 숨어들었지. 내가 술래가 되어 마루의 기둥에서 50까지 세기로 했을 때 갑자기 동생을 놀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니? 그래서 동생을 찾아다니지 않고 오히려 술래인 내가 마당의 장독 뒤에 숨어버렸지. 이날은 어둡고 으스스한 기분을 꾹꾹 참으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번갯불처럼 환한 기운에 나는 소스라치게 뛰어나왔지. 아,
그 순간이 놀라움이란. 우리 집 방안이 온통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야. 불이야! 불이야!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나는 뜨거운 불기운을 피해 달아나며 정말 목이 터지도록 소리쳤단다. 아, 어둠 속 메아리 밖에 돌아오지 않던 그때의 막막함이라. 산골 마을이라 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데다가 우리 집은 산 모퉁이를 돌아앉은 외딴 집이었거든. 경수야, 어디 있니? 빨리 나와야지. 어린 마음에도 동생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불꽃이 널름거리는 방문 앞까지 몇 번이나 다가갔다가 물러나왔는지 모른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이니 전화는커녕 불자동차는 장난감으로조차 본 적이 없는 시절이었단다. 공포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후둑후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언덕 너머 사시는 아저씨 두 분이 손전등을 비추며 쇠슬안과 낫을 가지고 달려오셨어. 나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벌건 불기운이 노을처럼 비쳐 보였다는 거야. 꼭 전쟁을 겪은 것 같던 하룻밤이 어떻게 지났는지 몰라. 사람들은 웅성웅성 달려왔지만 나는 놀라고 지친 끝이라 불이고 동생이고 잊은 채 헛간 구석에서 죽음같이 깊은 잠을 잤단다. 아이고 내 강아지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이냐. 불타버린 옷장 안에서 발견된 동생을 끌어안고 몇 번이나 혼절하시는 어머니, 핏발선 눈으로 하늘만 보시는 아버지. 동생은 위험하게도 촛불을 들고 안방 옷장 안으로 숨었던 거야. 씩씩한 사람으로 자라서 어려운 사람을 다 구해내겠다는 녀석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줄이야. 그렇게 동생이 하늘나라로 간 뒤부터 내 가슴속에는 확실한 꿈 하나가 자리 잡았단다. 반드시 내 동생 경수를 삼켜버린 불길과 싸워 이기겠다는 결심이었지. 나중에서야 불길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잘 다스려야 이긴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말이다. 불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진다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는 기어이 소방관의 꿈을 이루어냈단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하지. 빨간 불 자동차에 올라타고 다급한 사이렌을 울리며 화재 현장에 나갈 때마다 나는 어린 시절 무서운 불길 속에서 구해내지 못한 동생의 목소리를 떠올린단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치며 두려움을 잊곤 하지. 동생과 나의 마지막 숨바꼭질처럼 소중한 추억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아득한 그리움을 섞은 아버지의 긴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어느덧 해질 무렵이었다. 창밖 멀리 보이는 서쪽 하늘에 주홍색 노을이 물들어 있었다. 어이쿠 빨갛기도 해라. 난 저렇게 붉은 노을만 봐도 어디서 불이 났나 싶어 가슴이 철렁한다니까.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축축해진 눈가를 훔치며 애써 웃음을 보이셨다. 경민이는 얼른 아버지의 허리를 끌어안고 얼굴을 비볐다. 우주의 전사보다 훨씬 더 멋진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경민이는 오늘 하루 사이에 어쩐지 마음이 성큼 자란 것 같았다.